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감각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센스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계PM 세라입니다. 여러분, 도계PM 사업을 정말 성공적으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나도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이제 고민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직급을 높이 가야 무조건 성공한 거로 볼 수 있을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핀을 여기 이제 하시잖아요. 이제 저는 이 핀이 어디 있는지도 사실은 지금 잘 모르는데, 내가 최고 지급 간 거를 물론 이렇게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직급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꾸준한 그런 성과를 계속적으로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도계PM을 어떻게 해야 잘한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왜 인정을 받아야 되죠? 인정 안 받아도 돼요. 스스로, 만족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잘한다는 거의 특징은 그냥 이런 거예요. 이 사람과 같은 팀이 되면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축구 경기도, 이 선수랑 내가 같은 팀이 되면 이길 것 같아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 일은 이 사람이 해도 되고 저 사람이 해도 돼 이런 느낌 말고 나는 세라와 정말 일하고 싶어. 혹은 이 점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드는 거 있잖아요. 정말 배우고 싶고 함께하면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가 됐을 때 진짜 리더가 될 수 있고 진짜 성공하는 사업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PM이든 뭐 뭐든 간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평균치만 하는 거. 어느 정도에서 중간만 가기 위해서 투자하는 일은 별로 없겠죠. 그거보다 좀 더 잘하고 싶을 때 뛰어들고 투자하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잘 뛰어넘고 성장해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나를 스스로 아는 거예요. 객관화하는 거죠. 강점은 살리고 또 약한 뭐 부족한 점들은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강점으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계획만 짠뜩 세우지 않고 실제 해보는 거.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분석만 계속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PM이 그러네. 매출이 다른 데는 다 떨어지는데 이 회사만큼은 6년간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분석하고 계신 분들 아마 계실 수 있어요. 이 마이너스에서 제로 되는 것만 이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플러스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이런 내가 가치 설정을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만족하지 않아요. 뭐예요? 고여 있을 때 썩잖아요. 가만히 흐르지 않고 이 정도면 해 하면서 이제 만족하고 있으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저희 그룹에서는 이렇게 큰 대규모 세미나를 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관망한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강의만 하러 다니는 리더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강의를 할 장소도 그렇게 없지만 저희는 실제 라운드에서 많이 뛰어요. 현장에서 많이 뜁니다. 똑같이 오토십하고 또 제품 설명이라든지 건강 상담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현장감을 계속 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인 사례나
어떻게 먹어야 효율적인지와 같은 이런 소비자 중심의 그런 개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업적인 노하우가 점점 더 늘어나겠죠. 이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을 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감각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센스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미나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분은 지금 당장의 눈앞의 것만 보세요. 그래서 막 제품 설명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그 똑같은 브로셔 있잖아요. 책자를 가지고 한 장부터 20장이면 20장을 다 풀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제품 설명하고 가입하고 뭐하고 보상 플랜까지 하다 보면 이제 진짜 자기 혼자만 말해도 2시간이 걸리는 상황들이 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나 그 어떤 스폰서가 와가지고 그 책자를 계속 나한테 설명하는데 지루해서 혼났다. 거기서 뛰쳐나오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단어와 듣고 싶은 대답을 우리는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분에게서 우리가 조금 그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멘트와 질문들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내가 이 제품이 좋아요. 이거는 뭐 특허를 받았고, 어떤 도핑 테스트를 거치고, 최고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아, 물론 좋은 이야기고, 내가 돌아와서 나 진짜 설명 잘했어 했는데, 왜 그 다음날 취소할게요. 혹은 그냥 생각해 볼게 하고 끝나는 클로징이 안 되는 경우도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런 일을 잘한다는 거의 특징은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센스티브 해야 돼요. 이 고객이 혹은 내가 상대방을 상담을 할 때에 이분의 표정과 이분이 지금 급한 상황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지 아니면 아무리 설명해도 어느 이상은 쓰지 않을 뿐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상 플랜을 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물러나야 될 때인지 나서야 될 때인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할 줄 아는 게 이게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일 어떤 미팅이 잡혔어요. 그런데 장소와 타이밍 같은 것들을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고르는 그런 판단력. 이것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터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일하는 감각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좋은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는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풍요로운 것들이 경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경험을 누구와 함께?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스폰서와 함께 공유를 하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접했는데, 스폰서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물어봤을 때, 아무래도 먼저 앞서간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훌륭한 스폰서였을 때. 이게 잘못된 것을 자꾸 복제하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은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방향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되면요, 이 차가 낭떠러지나 막힌 길로 갈 수 있는 그 내비게이션이 잘못 알려주면 그럼 우리가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가이드가 방향성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각, 안목, 사람을 그리고 잘 구별해내야 돼요. 즉,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잘 늘려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빨리 망하는 지름길 5가지 중에 하나가 나를 힘들게 하고 갉아먹는 사람들을 잘 정리하라.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더불어서 나와 관계를 맺었을 때 정말
좋은 에너지를 주고 좋은 파트너로서 이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이 또 필요해요. 이거는 스폰서와 같이 공유하면서 의논하면서 하시다 보면 그 중간중간 대처해야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들어야 되는 타이밍인지, 이런 것들, 질문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웃어야 되는 타이밍인지, 같이 공감해주고 슬픔을 나눠야 되는 타이밍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군대에서는요, 전투 감각은 뛰어난데 의욕이 차라리 없는 리더가 적합하대요. 왜요? 가능하면 편하게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감각도 뛰어나고 의욕도 있는 사람은 오히려 대장보다는 그러니까 대장 옆에서 도와주는 참모 역할이 더 어울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되죠. 오른팔 같은 사람, 왼팔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진짜 가장 곤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감각은 없는데 의욕만 앞서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 전체 그룹과 그 전체 부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의욕만 앞서서도 안 되고, 열정만 있어서도 안 돼요. 조금 머리는 좀 차가우면서도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전체를 가장 안전하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는 거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감각은 어떻게 알려주기가 애매해요. 근데 어떻게 키워갈 수 있냐면 감각이 있는 사람, 즉 일을 잘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해보면 많이 터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는 그런 멘트들을 이렇게 드렸을 때에 이거를 받아들이고 하는 분이 계시고 아무리 말해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 감각이 없어서 이거 순간순간 못 해내는 분들이 계세요. 참 안타까운데 어쩔 순 없지만 어쨌거나 일의 감각을 키워가는 거를 배워 가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누구와 함께? 일을 잘하는 스폰서와 함께.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상담하는 능력, 그다음에 질문하는 능력, 그다음에 어떤 타이밍을 갖춰서 미팅을 잡거나 또 어떤 때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일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종합 예술처럼 펼쳐지면서 사업이 돼가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적인 거, 그 다음에 일하는 감각을 배우는 거,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그런 복지 스타일 말고요. 각자한테 맞는 일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것을 찾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글로벌 상담이 가능한 독일팀 세라에게 오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